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잘나가다 한순간에 폭망한 나라 탑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로 꼽은 나라는 페루입니다. 과거 황금의 나라 잉카 제국이 있던 지역으로 1840년대 구아노를 통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구아노란 동물의 똥이 굳어져 만들어진 광물로 비료로 사용하면 작물 수확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에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급증한 유럽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들였죠. 페루에 있는 섬인 친차군도에 대규모의 바다새가 서식하면서 구아노가 풍부해졌고, 이를 유럽에 수출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죠. 이 풍부한 구아노를 담보로 유럽 국가들에게 자본을 빌려 무리하게 대규모 설탕 사업을 확장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가 부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페루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구아노 산업을 국유화하기 시작했고, 유럽 국가들에게는 담보였던 구아노 통제권이 없어지게 되면 물론 구아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죠. 당시 유럽은 구아노에 너무 의존하고 있던 상황이라 구아노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구아노를 어디서 구하노 하고 찾고 있었으나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까지 사지는 않게 됩니다. 대체품을 알아보던 유럽은 페루의 남부와 볼리비아의 국경지대에서 엄청난 양의 구아노를 발견하게 되고, 칠레를 부추겨 1879년부터 4년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리마까지 점령당할 정도였고, 이로 인해 전국이 폐허가 되면서 구아노 분쟁 지역 중 상당 부분을 빼앗기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1905년에는 화학비료가 발명되면서 구아노의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하게 됐고, 여기에 생태계 파괴로 인해 구아노를 생산하는 새들이 호황기의 10분의 1로 급감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죠. 최근 들어 유기농 농업이 각광을 받으며 구아노의 인기가 회복되고 있고, 잉카 제국의 후예인 만큼 금 수출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위는 리비아입니다. 지중해와 접해 있는 북아프리카의 아랍국가 리비아는 대항해 시대 게임에서 오스만 면세증을 사는 곳으로 유명한 트리폴리를 수도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식민지 중 최초로 독립이 보장된 국가로 많은 석유 매장량을 통해 발전하는 나라였으나 왕정주의의 부패로 국민들의 삶은 피폐했죠. 결국 1969년 쿠데타를 통해 악명 높은 독재자 카다피가 장기 집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1973년에는 오펙을 선도해 오일 쇼크를 주도하며 카다피는 리비아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놓았으나 이는 많은 나라들에게 피해를 주며 미움을 독차지하게 되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카다피는 계속 무리수를 감행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됩니다. 두 차례에 걸친 미국의 석유 제재로 인해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되고, 2003년에는 미국에게 까불던 이라크가 박살나는 것을 본 리비아에선 핵무기 포기 선언을 하며 꼬리를 내리게 되죠. 하지만 2011년에 석유 결제 수단을 디나르로 바꾸자고 나서면서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하는 등 주변 국가들을 다시 자극하게 되는데요. 결국 외부 국가들의 개입으로 리비아에서는 내전이 시작되었고, 내전 기간 동안 반대 세력을 강하게 숙청하던 카다피는 8개월간의 내전 끝에 패배하게 되며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비아를 무너뜨린 카다피 체제가 붕괴되었으니 리비아는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종교가 연관된 정치 이념 싸움으로 2014년부터 다시 내전이 지속되면서 경제 체제는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3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이름은 라틴어로 은을 의미하는 아르겐툼에서 유래할 정도로 은이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요. 초창기 아르헨티나는 농축산물이 번성했던 나라로 1920년대에는 전세계 10위권에 속할 정도의 경제 대국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역시 위험에 빠지면서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세간에는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가 많으나 사실상 초창기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화 에비타의 주인공이기도 한 후안 페론과 에바 페론, 5년간의 경제개혁을 통한 국민 총생산 및 외환 보유고의 상승으로 후안 페론이 집권했던 10년 동안
130%가 넘는 경제 성장률과 3배가 넘는 실질 임금 상승률을 보였었죠. 하지만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후임 이사벨도 페론의 무능한 대처로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후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비델라 시대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성급한 자본 및 수입 자유화로 마구잡이식의 외자 유치는 물론 노동법 개정, 노조 탄압, 최저임금 폐지 등으로 인해 실업률과 빈곤율은 급증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중공업 성장을 모토로 다량의 외채를 유입하면서 이자 부담은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어지며 심지어 1989년에는 인플레이션을 5000%나 기록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폐 단위를 페소로 바꾸고 달러로 연동화하면서 화폐 개혁을 했으나 다들 페소를 달러로 바꾸며 달러 유출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채를 갚기 위해 외채를 빌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IMF 사태를 맞게 되죠. 페소와 달러의 연동화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결국 자국의 능력에 비해 높은 화폐 가치로 인해 수출 품목들은 브라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폭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며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치기 시작하고 또다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며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재작년에도 IMF 구제금융에 손을 벌리고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9번째 디폴트 사태의 위험까지 겪으며 아직까지도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2위는 세계에서 3번째로 작은 나라인 나우루입니다. 울릉도 크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인구도 1만여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 나우루 공화국은 역시 페루와 마찬가지로 구아노로 인해 성장하게 되는데요. 19세기에는 영국이나 호주는 물론 심지어는 일본에게 점령되기도 했던 나우루는 1968년 유엔을 통해 독립한 이후 이 광물을 직접 수출하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등극하게 됩니다. 1980년대 당시 세계 1, 2위국인 미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전후였을 때도 나우루 공화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까지 나올 정도로 부자 나라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넘쳐나는 국고로 매년 한 사람당 1억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받았고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될 정도였죠. 이렇게 넘쳐나는 돈으로 집집마다 고가의 자동차가 기본으로 몇 대씩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개인 비행기를 타고 유럽이나 호주 등으로 외식을 가기도 했죠. 그러니 채굴 산업 및 기타 노동은 모두 외국인에게 시키며 국민들은 일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렇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로와 집을 제외하고 섬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것은 물론 구아노 채굴량 역시 급격히 감소하면서 위기는 시작됩니다. 관광으로 외화를 벌려고 했지만 이미 망가진 섬에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2만 달러를 자랑하던 국민소득은 2,500달러로 급감하게 되고 즐비하던 고가의 외제차는 기름이 없어 운행할 수도 없게 되죠. 이뿐일까요? 지난 100년간 너무 무리하게 구아노를 채굴한 나우루 공화국은 이로 인해 섬의 고도는 점점 더 낮아지게 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까지 높아지게 되면서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전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로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오펙을 창립한 나라로 초창기에는 농업에 치중한 가난한 국가였으나 석유 시추에 성공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남미에서 1위, 전세계에서 4위까지 기록한 적도 있었죠. 이런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무상복지 정책을 펼치며 지상낙원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지만 결국 높은 석유 의존도로 인해 농업은 물론 제조업 등에 막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고사하게 되죠. 당연히 산업 발전을 못하니 식량 및 생필품은 부족해지고 국가 산업의 90% 이상이 석유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나라가 되면서 대부분의 물자는 수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3년 차베스의 뒤를 이은 마두로는 미국의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에 미국과 대립하게 되면서 경제 제재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석유 의존도가 높았던 베네수엘라는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시작되며 수입이 감소되기 시작했고, 채굴 비용이 높은 미국의 셰일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사우디에서 석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시작하면서 국제 유가는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석유 의존도가 높았던 베네수엘라는 경제 구조를 개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게 되죠. 2018년에는 한 해 동안 물가가 170만 %나 상승할 정도였고, 인구의 90%가 빈곤층으로 전락,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8%를 기록하게 되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폐 개혁까지 단행했으나 이런 경제 위기는 지금까지 이어지며 중남미 최고 수준의 빈곤율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나가다 한순간에 폭망한 나라 탑 5를 보셨는데요. 공통점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만한 행동을 일삼은 것은 물론 풍부한 자원에 의존하면서 미래에 대비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새롭게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으니 저 나라들을 반면교사 삼아 항상 미래에 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